자, 공황 발작의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소화와 관련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 소화와 관련된 패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 공황 발작, 공황 장애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소화 장애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황 장애로 인식을 하기보다는 이제 만성적인 소화 불량이라든가 이런 신경성 위염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주부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이제 치료하고자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한 20여 년 된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병력 청취를 쭉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상당히 그 본인이 이제 화장실을 이용할 때, 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 문을 열고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분은 이제 거의 집을 구할 때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구하게 되고 본인이 이제 안에서 볼일을 볼 때는 문을 닫지 못하고 열고 이제 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문을 닫게 되면은 이제 답답하고 질식감이 들고 자기가 거기서 못 빠져나올, 질식감이 들었을 때 못 빠져나올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일반적인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그런 걸 몇 번 겪고 나서는 이제 본인이 그런 것을 잘 회피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화장실 문 열게 되고 또 웬만하면 밖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거나 가능한 한 다 안에서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것이 이제 공황장애라고 인식을 못하게 됐던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이분이 이제 계속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데 목부터 이물감과 함께 여기 가슴이 좀 답답하고 음식을 먹으면 걸린다는 느낌이 들고 계속 이것은 음식을 먹을 때든 안 먹을 때든 이제 그런 증상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서 우리가 액이 역류를 하게 되면 기침을 하게 되기도 하고 속이 쓰리게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겠지만 이제 이분이 약 20여 년간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낫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이런 말씀들이 이제 화장실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일에도 놀라고 이제 멀리 이제 여행을 못 가게 되거나 자동차를 타는 것도 힘들어하게 되거나 이제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이분이 겪고 있는 이제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 감기울결이라고 하는 이제 이 한방에서 보는 이 공황장애 원인이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만성적인 소화불량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또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평소에 불안하면 급격한 불안이 오면 이제 안절부절 못해서 응급실에 뛰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화와 관련돼서 어떤 치료를 하고 쉽게 말하면 닥터 쇼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쇼핑을 전국의 방방곡곡 이런 현대의학 치료와 또 이런 전통의학 한방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낫게 되는데 이분의 이제 따님이 오랫동안 20년 동안 어머니가 겪고 있는 이 증상들을 쭉 자세하게 정밀하게 보면서 이제 그 자세한 검색을 이제 하면서 이것이 따님이 이제 공황장애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본원에 내원을 하시게 돼서 진찰을 한 결과 제 판단으로는 분명히 공황장애였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만성 소화불량이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만성 소화불량 환자가 공황장애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그 만성 소화불량과 또 소화에 대한 이제 그 굉장히 예민한 건강 염려증 그리고 평소에 불안과 또 이런 공포가 가끔씩 나타난다면 이 경우에는 만성 소화장애보다는 공황장애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만성 소화장애로 고생을 하시는데 내가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 공황장애를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현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제 또 공황 발작의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과 관련된 것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운전과 관련된 공황 발작은 워낙 이제 급격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황장애라고 이미 다 우리가 진단을 받고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운전 발작이 나타나는 이제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과거에 일단 크게 사고가 났던 분들 중에 이제 운전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넘어와 가지고 나를 들이받을 것 같은 공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이렇게 차가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좀 붙으면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터널을 지나갈 때 거기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터널이 길어지거나 또는 끝이 안 보이는 터널에 들어가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공포감을 가지게 되고요. 또는 이제 높은 이제 고가도로 올라갈 때 또 공황 발작 일으키는 분들이고, 오히려 또 동승자가 없이 혼자 운전을 할 때는 괜찮은데 동승자가 있으면 또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즉 사고가 났을 때 이 동승자에게 굉장히 뭔가 피해를 입히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 발작과 관련된 것들을 크게 이제 요약을 해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사고가 나고 그것이 사고가 재발될 것 같은 이제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서 이제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이 공황 발작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제 밀폐된 이 공간이죠. 자동차라고 하는 실내는 밀폐된 공간인데 이 공간 안에서 이제 그 혼자 호흡을 하지만 이것이 장기화될 때 이제 공기가 좀 탁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 안에 이미 투쟁도피 반응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간기울결의 상태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민감하게 갑자기 탁 공포 발작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발작들이 이제 또 몇 번 겪고 나면 내가 발작을 했을 때 이걸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공황 발작이 났는데 내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대처를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제 공포와 불안을 또 가지게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공황 발작에 대해서 이제 운전과 관련된 공황 발작의 원인과 패턴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공황 발작이라고 운전과 관련된 것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투쟁 도피 반응이 몸에 남아 있는 것이고 또 간기울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게 되면 또 이 부분도 원활하게 해결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정말 공황 발작과 관련된 가장 미스테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수면 중에 야간에 나타나게 되는 이제 공황 발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수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황장애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당사자들도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은 가장 편안하고 긴장을 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심장이 뛰고 숨이 턱턱 막혀서 깨서 발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 수면이 이제 굉장히 불량해지고, 수면이 불량해짐을 통해서 또다시 다른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요. 이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잠자고 있는 그 방에서 공기순환이 잘 안 될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대부분 공황 발작이 이제 방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경우에 또 방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방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실에서 잠을 자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공기를 시원하게 해놓고 순환을 잘 시키면서 수면을 취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잠을 자기 전에 어떤 폭력적인 영화라든가 잔상이 많이 남을 만한 이제 그런 영화들이나 영상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우리가 이런 잔상들을 보게 될 때 우리 몸은 이제 근육은 이완되어 있지만 심장은 그에 따라서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뭐 막 쫓기는 꿈을 꾼다 그러면 우리 쫓기면서 심장이 막 뛰거든요. 그러다가 자극을 받아서 탁 깨고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면 전에 좀 편안하게 이런 음악을 듣거나 편안한 영화를 보거나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잔상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공황장애의 발작의 패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수면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운전과 관련된 것, 또 하나는 이제 또 소화와 관련된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황 발작의 패턴은 질식감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지럼증이라든가 소화 문제, 운전, 수면 발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쨌거나 공황장애의 본질은 이제 불안과 굉장한 그 공포감을 나타내는 것,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이런 불안과 공포와 이제 신체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것이 공황장애일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공황장애 안에 포함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질식감만 가지고 공황장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공황장애와 관련돼서는 이제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이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이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게 몸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영장을 가서 물이 한 요 정도만 들어오면, 그 정도 깊이만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심장이 막 뛰고 이제 두근두근 했는데, 그때는 그것을 공황장애나 이제 트라우마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제가 겁이 많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돼서 이제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면서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말씀 한번 드린 대로 남성 같은 경우는 헬스를 하다가, 여성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하다가 전혀 과거에 어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현재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지 않은데도 단순히 신체적으로 헬스를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다가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는 이런 신체적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황장애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신체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쟁도피 반응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쟁도피 반응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내 몸에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황장애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오해 중에 하나는 당신이 불필요한 불안과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몸이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외부 시점과 내부 시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겪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집니다. 질식감이 느끼고 그 질식감 때문에 결국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과 공포는 2차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 예기 불안이 생겨서 또 저기 가면 발작이 일어날 텐데 그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초기에 발생하는 것들, 실제 발작은 신체 반응이 먼저 있고 그 뒤에 불안과 공포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황장애에서 굉장히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치료할 때는 심리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을 꼭 같이, 특히 이것이 반복돼서 재발하거나 오래 갈 때는 이런 신체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황장애 관련돼서 이것을 그냥 처음에 한두 달 된 경우에 이것을 좀 시간이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보호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황장애를 10여 년 정도 겪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이 10년까지 갈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정도 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괴로움을 겪었는데요. 공황장애는 이것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음에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심해지는 경우에는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우울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작이 몇 번 나타나죠. 이것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응급실을 뛰어가는 단계고요. 3단계는 이것이 이제 공황장애에 달한 진단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약물을 통해서 조금
발작을 진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발작이 진정됐다고 해서 공황장애가 끝나지 않죠. 예기 불안을 갖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건강 염려증이 동반이 되죠. 그래서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쳐다보고 있게 되죠. 어디 잘못된 데 없나.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면 불안해하고 병원에 또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3, 4단계는 바로 이제 공황 발작을 진정을 시키지만, 공황장애라는 병을 진단받고 진정을 시키지만 건강 염려증과 예기 불안 두 가지가 주 정서가 돼서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지내고 있는 단계가 되겠고, 이 단계가 넘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발작이 반복되면 이제 사회공포증이 되든가 광장공포증으로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울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나을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정보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또 혼란을 겪는 또 당사자나 가족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